자, 지금 현재 시간 2시 37분이고요. 2시 37분에 한진칼 쪽의 흐름이 모간창고 한 80만 주 이상 물량이 1년 사이에 들어왔던 쪽인데 그쪽에서 매도가 오늘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전환사채 발행, BW 발행 관련된 내용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미끄러져 내려갔죠. 근데 그 부분의 흐름을 뭐 우리가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거래량 없이 눌림 폭 정도 수준이니까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요. 우리는 비중 25%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9만 원 공방을 놓친 게 제일 억울해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언제쯤 설정 범위를 가져갈까 하다가 5일선 기준 정도만 놓고 봤어도 되는데 또 앞전 고점에 돌파 라인이 9만 원이거든요. 명목 가격인데 그 자리를 놓쳤어요. 거래량도 없었고. 근데 이제 돌리면서 거래가 실려지면서 변동이 강화됐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더라도 그대로 놓고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넘겨놓고 그 다음 범위에 주봉 단위에서도 양봉 크기로 놓고 본다면 뭐 10만 5천 원, 오버슈팅 나오면 11만 원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를 뭐 어떻게 설정을 해드려야 될지.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공격적이신 성향이라면은 따라붙을 수는 있는데 문자까지 발송을 안 해드릴게요. 그냥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료 고객님들, 정회원님들 일단은 5%를 분할 매수한다고 치고 스윙 5% 분할 매수 2회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9만 8천 원 기준 잡고요. 9만 8천 원이면 되겠죠? 9만 8천 원 편입 그리고 2차 범위는 2차 편입은 3% 등락 범위 그 다음에 5일선 공방 시 추가 편입 여부 추가 편입 그러니까 10% 확대 여부 공방 시 10% 비중 확대 여부 고민 그리고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 11만원 설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뭐 확대해서 10%를 가져갈지 그 정도 범위를 고민을 할게요. 그래서 대림산업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놓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두 번 분할 매수 정도 들어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만 8천 원하고 3% 범위면 9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5일선이 내일은 쫓아 올라오겠죠. 쫓아 올라왔을 때 5일선의 범위, 그 라인을 공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편입 5%를 잡아낼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시 들여다볼지 그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은 아이간의 그 창구가 대신이나 이런 쪽에 특정 창구가 눈에 띄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편입 비중을 확대하는데 지금은 25%를 유지하고 대처를 합니다. 금융지주사들 원체 좋아요, 지금. 원체 좋은데, 금융지주사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위치에.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의 채권 수익률의 향상,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지주사 플러스, 보험사, 그 다음에 증권사까지도, 그런 실적,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설정.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만 원을 하방 경직선으로 보고 연기금 쪽에 수급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증자 성공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대처합니다. 지금 양 아이언맨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종목이 좀 많아요.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대성 엘텍부터 보시면 아이고. 대성 엘텍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대성 엘텍. 왜냐하면 시가총액들이 다 작은 것 같아요. 1,000억 미만짜리는 우리가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1,000원 미만짜리도 안 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정리 기준 잡아드립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수익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동영상만 보시더라도 자세히 그런 거 설명되어 있으니까 대충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 대비해서 이런 메디프론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실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다행히 이런 종목군들이 자산 규모 대비해서 뭐 1% 미만이라서 그나마 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 자산인데, 소중한 내 자산인데 뭐 1%, 2%가 우습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논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대성 헬텍보다도 조금 대주주 지분이 많이 모자라요. 21%면은 정상적인 뭐 대주주가 있는 회사라고 인정하기도 애매하죠. 이런 종목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PBR도 자산 가치도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컨센서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증권사 보고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뉴스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습죠. 어떤 내용, 테마 이런 형성을 가지고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성이 없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때 기준을 좀 놓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때에 한 번씩 뭐 개별 매매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요것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쪽은 이제 방한 주력주니까 주력주 기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데, 우리는 55%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만 1%이신데 우리는 뭐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종목 정리하셔서 옮겨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의 가격 기준 89,900원의 편입 단가이시고, 뭐 비중이 한 3% 되시네요. 근데 방안에서 지금 한 5%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25%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매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 저점 뭐 3만 원대에서부터 편입하셨던 분들, 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신 분들, 여러 가지 기준이라서 한 번에 25%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은 어제 종가 기준에서 그 10% 매매 사인을 드린 거고, 시간에서 어제 이제 또 뭐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하여간은 뭐 한진칼은 나와 있는 내용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방어력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하시고 비중 확대 부분 설정하시고, NH투자증권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8,000원대에서부터 이번에 들여다봤던 종목인데, 오늘 조금 전에 1250원에 매매 사인 나갔어요. 조금 전에. 지금도 이제 편입 기준 잡고, 금융주 자체는 이번 주 중에 계속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D 갖고 계신데, ICD 시가총액 2,833억 원의 대주주 지분이 뭐 30.66, 주요주주 지분이 좀 아쉽네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일단 뭐 잉태형 떴고 돌리는 흐름에 거래량만 조금 있으면 더 신뢰도를 줄 텐데, 내일 저 가격대 16,000원 뭐 또 16,500원 이런 가격대를 넘는지, 시장은 긍정적이니까 추세 범위는 돌려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IT 쪽은 원체 방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뭐 안 좋은 종목이 있어요. 상장사들 다 좋은 종목이지. 전부 다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IT 대장주 계속 비교해드렸죠. 장중에 내내. 만약에 장중에 못 보셨다면 녹화 방송 다 보세요. 왜 IT 대형주로 가는지, IT뿐만 아니라 왜 대형주에서 수익이 나는지, 그 기준에서 ICD도 옮기시는 것으로, 테스나도 정리 기준 잡아드릴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테스나 그렇게 해서 4,616억이고 주요주 지분이 95%입니다. 이것도 뭐 환급성이 없고 유통 물량이 없죠. 유통 물량이 없는데 이걸 뭐 무조건적으로 주가를 땡긴다? 그런 것도 무리수가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 흐름의 기준, 95%가 대주주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결론은 이쪽도 정리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옮겨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정화금 이런 종목은 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0억짜리이고 52%의 주요주주의 지분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비정상적인 그런 비이성적인 종목은 아닌데, 다만 이쪽도 환급성이 없죠. 하루 거래 대금이 뭐 몇 억 되지도 않는 거, 이거를 비이성적인 변동성을 기대를 하고 접근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정리 기준 잡으시고
환급성 있는 종목도 우리 주력 종목 이런 쪽으로 이번 기회에 종목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기존에 그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3일 날 그 편입한 종목군들 기준에 종목이 3개예요. 삼성전기, 한진칼, 네이버 이렇게 3개입니다. 2월 3일 날 그렇게 해서 3종목 편입해가지고 네이버가 한 40% 수익이고 한진칼이 뭐 100 몇십 %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살짝 마이너스고 지금은 플러스인가? 10만 7천 원이니까 어찌됐건 지금 모의 계좌 하나 올려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3종목 가지고 그것도 주력 3종목 대형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플러스 그렇게 해서 대형주 기준의 수익 기준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 거지 소형주에서 비이성적인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모의 계좌 하나 올려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실질 수익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까 그 마인드부터 이제 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인드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의 계좌 보시면 65.15%죠. 65.15%. 이게 그냥 2월 3일 날 넣어놓고 폭락장 왔었잖아요. 한진칼이 137%, 삼성전기가 이제 플러스 전환됐네요. 0.54%, 그리고 네이버가 40.43%. 우리가 마지막 차익 실현했던 가격이 23만 3천 원이죠. 오늘 그게 5일선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 대형주 3개만 가지고도 어떻게 시세가 충분히 나오는데, 그죠? 시세가 충분히 나오는데 굳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재 기준 놓고 보실 때 지금 종목 쭉 AS 해드리는데 이런 쪽의 기준은 단기적인 성향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요 날 같은 경우 5월 12일 날 예를 들면 이런 거래량 5,500만 주라도 터지고 변동성이 뭐 움직임이 뭐 일부라도 나와줄 때 그럴 때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날 12% 등락했죠? 안 됩니다. 다 정리입니다. 거래량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SK케미칼도 우리가 5월 요때 당시가 뭐예요?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 들어간 날이죠. 짝짓기해서 매매해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어때요? 줄죠.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 이제 5일선 20일선 맞닥뜨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한번 빵 치고 올릴 수 있다. 그럼 그때 빵 치고 올릴 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빵 치고 올릴 때. 빵 치고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들여다봐요? 안 됩니다.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진세미캠 후성 이런 부분은 오늘 낮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가볍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누적으로 볼 때는 극대형주의 흐름이 더 강하더라. 결론적으로 동진세미캠을 무조건 정리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봤던 대형주 뭐 삼성전기, 한진칼, NH투자증권 이외에 가장 그래도 이쪽이 낫죠. 동진세미캠, SFA 반도체 이런 쪽이. 그래도 이쪽도 수익 정도 기준에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형 IT 그리고 이쪽이 거래가 지금처럼 좀 터져질 때 거래가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지금 터져 있잖아요. 4월 말일부터 터져져서 움직임이 한 단계씩 업이 될 때 그럴 때 기준에서만 단기 혹은 수익 정도 놓고 보시는 겁니다. 이런 쪽은 실체가 있는 쪽이잖아요. 실적이라든가 실적 성장성이라든가 업황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준점이라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동진세미캠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에 가깝습니다. 컨센서스는 아예 뭐 지금 이쪽도 없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 스몰캡 쪽에서의 그 분석 내용이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대처하시고 일단은 다른 종목 정리하기 전까지는 지켜보시고 추세 부분을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종종 들어가죠. 종종 들어가고 스윙으로 뭐 5% 이렇게 잡아드리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IT 극대형주의 주력 비중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날 기준 거래량이 터질 때의 기준 그때 이제 짧게 스윙이든 단기 공략이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1월 말 뭐 12월 뭐 1월 이런 기준에서처럼 그렇게 해서 동진세미캠 SFA 반도체는 그나마도 좀
한 템포 뒤에 이동하시는 쪽으로. 웹젠도 뭐 일반적인 회사죠. 6,800억짜리의 게임 업체인가요 이게? 어찌됐건 이 웹젠의 흐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성을 놓고 보러 들어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라든가, 혹은 뭐 반전일의 경우, 이렇게 바닥에서 찍어서 돌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려지는 반전일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때 이제 따라 붙고요. 추세 매매를 안 하겠다. 얘 되게 좋은 업체인데 왜 그러냐. 그렇다면은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20MA의 기준점을 설정해 놓고 5MA를 타고 올라갈 때, 오늘 같은 날 타고 올라갈 때 편입. 내일 만약에 5일선 이탈돼, 그럼 손절. 다시 올라타, 그러면 또 편입. 내일 또 이탈돼, 그럼 손절.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의 단기 매매 기준은 앞부분에 뭐 ICD나 이런 쪽을 놓고 본다면, 웹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가지고 가신다면 추세 매매 기준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우선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K전자도 마찬가지로 1701억인데 여기도 거래가 터지면 접근하는, 꼭 무조건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겠다. 전체 뭐 다 똑같아. 어떤 종목이든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역배열에 놓여져 있는 종목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단기 이평의 기울기가 하향 추세로 놓여져 있는 것도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이라도 나오고 있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MK전자 이동입니다. 어차피 이동인데 뭐 순차를 둔다면은 앞부분에 이제 극소형주나 이런 쪽 거래대금이 급격히 없는 종목, 이런 쪽. 나이스 평가 정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종목이 뭐가 있겠어요. 다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대주 지분도 멀쩡하고 안 좋은 종목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KT가 안 좋아요? SK텔레콤이 안 좋아요?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 업황이 뒷받침 안 되면 못 내주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수익을 내주니까 하나금융지주가 고맙고 땡큐하고 아우 이렇게 이쁜 애가 다 있어. 어제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있는데 월봉 기준에서 저고점 대비 2008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냥 반토막까지 났었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이것이 추세로 계속 연동될 거냐. 작년 하반기에도 연동된다라고 해석을 했겠죠. 결국은 아니었죠. 결론은 회사가 나빠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시세에 맞지 않는, 지금 시장 흐름에 맞지 않는 흐름이라면 그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가 정보도. 그렇게 해서 제 기준에서는 뭐 정리,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들여다보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슈프리마 이렇게 종목 많아서, 이렇게 종목 많은데 수익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세 상승장, 그냥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샀을 때 다 가는 그런 장. 그럴 때 아니면 안 돼요. 이것도 정리죠. 482억짜리 회사를 왜 갖고 가세요? 482억짜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뭐 거래대금이 아니죠. 이쪽 뭐 시가총액 1위이고. 그래서 거래량의 기준에 5MA, 20MA 거래량. 어제 변동이 컸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고점 대비 1.5% 정도, 시가총액 14조짜리니까 밀리면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지금 2.84죠.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회사거든요. 시가총액 1인데 라고 하신다면은 추세 매매죠. 얘도 21선 상향되고 있잖아요. 그 21선에 맞게 5일선이 타고 올라가느냐, 그럼 5일선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21선 기준점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 빠르게 이제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한 몇 개 있네. 근데 다 똑같아. 어차피 셀트리온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극대형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정 의원님들만 따로 말씀드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도, 1조짜리 77%의 대주 지분. 근데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세를 계속 내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서 정배열로 돌리고 또 단기 이평이 우상향으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노션.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는 오늘도 그 지분 편입 비중을 높여드렸죠. 얼마에? 38,000원에. 그러면 800원이니까 또 한 2, 3%는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의 흐름입니다. 오늘 마감 때까지 해서 20분 뭐 남아있고 동시효과 물량이 있는데 20MA의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내일은 개장 초부터 좀 더 터져줘야 돼요.
개장주부터 더 터져주면서 갭 상승이 나오고 쭉 뻗어가는 양봉의 흐름.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나 금융지주사는 주봉으로 놓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좀 눌리더라도 금요일까지 한번 버텨보고 수익률이 좀 훼손되더라도 버텨보고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갈지 그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나와 뭐 이런 업체도 나쁜 업체는 아니죠. 나쁜 업체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환급성 없는 이 상태에서 들어가겠다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미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544억이니까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정리. 파트론도 사연이 많은 종목인데 수급이 급격히 들어왔다가 뭐 업황 문제인지 많이 빠지고 나갔어요. 굳이 얘를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기준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때 다시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야 돼요. 어제 기준에 뭐 샛별령이 떠줬는데 어제 기준에 떠줬어요. 근데 거래량 거래대금 다소 미흡해요. 이제 파트론은 거래량 거래대금 빵 하고 터지는 날 그때 따라 붙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정리해놓고 미련이 남는다. 그럼 뭐 5일선 20일선 보시고 밀리면 정리죠. 파미셀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파미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거래량 터지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거래대금 안 터지면 안 들어가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아니 이 쓰레기라고 하면 또 소송 걸릴라. 쓰레기지. 아니 어마어마하게 좋다며요. 시세 어마어마하게 났잖아. 우리가 이거 파메셀 가지고 시세 못 냈어? 상한가를 몇 번을 먹어 이거 갖고. 근데 말 그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는 쓰레기인 거죠. 왜? 주요 주주지분이 9%야. 아 신라젠이 왜 거래 정지가 돼요? 쓰레기 짓을 하니까 거래 정지가 됐지. 지금 9%예요. 대주지분이. 이게 회사입니까? 수익이 날 수 있을 때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거래대금 터질 때. SK하이닉스 우리는 IT 비중 55%를 잡아갑니다. 대형주의 기준에서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아시겠죠? 하이닉스 편입 유지 기준 잡습니다. 상보 마지막으로 전량 정리 끝. 이렇게 해서 종목별 AS 해드렸습니다. 예.